보면은 오늘 퀴즈 문제는 이제 굉장히 둘 다 중요해. 이거 뭐 이거 그대로 중간고사에 낼 수도 있고 뭐 중간고사 얘기는 좀 더 할 텐데 이 LTI 시스템에서 LTI 시스템이 된다는 건 가장 큰 특징이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웃풋이 컨볼루션이 된다는 거야.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LTI 시스템이라고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LTI 시스템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LTI면은 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있는 거고 이게 인풋이 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 YT가 어떻게 XT에다가 컨볼루션 형태로 이렇게 된다고. 그럼 LTI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LTI가 아닐 때는 LTI가 아닐 때는 아웃풋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계산할 수가 없다고. 굉장히 복잡해져. 여러분 그 수준에서는 할 수 없고 이거 뭐 굉장히 어려워. 이거 이터레이티브 방법이라고. 이게 물론 어려워. 이게 어렵잖아. 이 컨볼루션이 어렵잖아. 컨볼루션이 어렵다고. 컨볼루션 계산이 어렵다. 하지만 계산 가능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하고 아예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이게 그 다른 것들 뭐 LTI가 아니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뭐 이게 이터레이티브 방법이라고 티브 방법이라는 거 그냥 이거 한번 구해보고 요거 구하고 또 계속해서 추적해서 따라가는 방법인데 좀 약간 어려워 이 방법이. 하여튼 요게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돼? XF가 이 똑같은 거야 이거. 1번으로 보나 2번으로 보나 똑같은 거야. 이거는 타임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야. 응? 이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거라고. 이게 HF가 되면은 이게 YF가 어떻게 된다고? XF 곱하기 HF 이렇게 되거든. XF. 이게 곱하기 형태로 된다고. 곱하기, 곱하기. 그러니까 각각 주파수에서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F1을 주파수 F1을 갖는 입력 신호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A의 exponential J의 2파이 F1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F1을 갖는 거. 뭐 물론 F1을 갖는 입력 신호라 하면은 뭐 F1을 포함하는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게 F1만 이거는 F1만 가지고 있는 신호니까 이걸 F1을 포함하고 있는 신호는 이거보다 더 광범위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합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풀에 트랜스폼하면 A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 힘드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A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1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델타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대부분 제로라고. 다 제로야. 다 제로. 델타가 나오는 순간 다 제로야. 이거 아무도 없어.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딱 한 포인트에서만 존재한다고. 언제? F가 FJ F1일 때. F가 F1일 때. 일 때만 어떤 신호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다 제로야. 나머지 다 제로야. 나머지 다 제로라고. 그러니까 HF가 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은 XF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F 도면에서 F1에서 어떤 값을 가지고 나머지 다 제로야. 제로. 이거랑 HF가 어떻게 된다. 뭐 HF가 이게 XF고 HF가 어떻게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두 개를 곱한다. 두 개를 곱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개를 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XF랑 HF랑 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XF랑 HF를 곱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김도현, 김도현 또 틀어놓고 어디 갔어 또? 김장현 이 두 개를 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김장현
대답을 안 해요. 유림, 네, 곱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 같은 F일 때 앰플튜드를 곱하는 거? 하여튼 대충 알고 있네. 뭐 맞아.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참 이게 그 똑같은 곱하기잖아. 이게 곱하기인데 이게 의미가 다 다르다고. 곱하기 다르다고. 이게 잘 보자고. 그 여러분들이 곱하기라는 건 이미 초등학교 때보다 알고 있는 거잖아. 뭐 1 곱하기 2가 된다라는 거, 10 곱하기 8이 80이 된다는 거,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 이거는 숫자는 이 곱하기는 알 수 있다고. 근데 이걸 xt하고 곱하기 뭐 ht를 곱하라 이러면은 이 뭔지를 모르는 학생이 태반이야 이게. 이 HT랑 XT랑 뭐 어떤 신호를 두 개의 신호를 곱하라. 신호 대 신호를 곱하여라 라고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볼 때 한 반 이상은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 이걸. 응? 이건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도대체 XT랑 이 숫자를 곱하라는 거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건데 이거를 그냥 T에 대해서 이게 T가 변할 때의 이 어떤 두 개의 신호를 곱하여라. XT가 이렇게 있고 XT가 응? XT가 이렇게 있고 HT가 이렇게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하면 두 개를 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곱하라는 거 우리 굉장히 많이 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 이 곱한다라는 거, 이 얼마나 이거 뭐 지금 통신공학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과목에서 이 곱하기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이 곱하기를 물어보면은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있잖아. 이게 참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개념들 있잖아. 어떤 그 뭔가가 나오면은 그걸 좀 공부를 한다는 건 공부를 한다라고 많이 하잖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건 물론 뭐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그 문제는 풀 수 있어. 보면은 내가 뭐 문제를 낸다든지 이러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이게 내가 보면은. 그러면은 그 학생은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거야. 그냥 그 문제만 풀 수 있는 거야 그냥. 그 문제만. 그 다음 학기 되면 그거 다 까먹어. 다음 학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 한 달 지나면. 그뭐 한다고 배우냐고. 그 푸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 한 달 뒤에 다 까먹을 거. 무슨 그 풀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개념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물어봐야 돼 이거를. 어? 곱하기 얼마나 많이 했어 이거 지금. 이거 뭐 여기에서만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회로이론에 나오고 뭐 나오고 다 나오는데 또 물어보면 이걸 모른다고 이거. 그 본인 스스로에게 대해서 계속 이걸 물어봐야 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걸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은 내가 뭐 회로 이론할 때 뭐 RLC 회로 분석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면은 뭐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다 나중에 되면 다 까먹어. 뭐 지금 물어보면 아마 RLC 회로에 뭐 유망령식 풀으라 하면 여기 몇 명이 풀 수 있겠어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서른 몇 명 중에 아마 내가 먹을 때 한 다섯 명은 못 풀 것 같은데. 음, 좀 답답하다 네 보고 있으면은. 그 XT랑 HT랑 곱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 이게 우리가 숫자를 곱할 때는 곱하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XT랑 HT랑 곱하여라 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같은 T에 대해서 같은 T 요 T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T 여기에 뭐 T가 뭐 0.1이다. 그럼 0.1에 대해서 두 개의 이 앰플리튜드 값을 뭐 페이즈가 들어있으면 페이즈가 곱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리얼 값이니까 페이즈는 없겠고 그 앰플리튜드를 곱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각각 t에 대해서 뭐 t가 뭐 예를 들어 2.5일 때 요 값들을 곱하는 거라고. 곱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XF 이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 XF랑
XF랑 HF가 있으면 두 개를 곱하기로 하는데 XF가 아까 어떻게 됐다고? XF가 언제만 존재한다고? F1에서만 존재한다 했잖아요. F1에서만. F1에서만 존재한다. 그럼 HF가 어떤 게 된다 이런 뭐 어떤 게 된다 하더라도 잘 봐봐 이게. 여기서는 0이라고. F1이 아니면 자 제로야. XF가. XF는 XF를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F가 F1이 아닐 때는 제로라고. F가 F1일 때는 어떤 값을 가져 이게. 근데 이걸 인테그럴을 해서 이제 1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무한대가 되는데 인테그럴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안 중요해. 이건 안 중요해. 이게 무한대라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무한대. 이 XF가 이게 임펄스가 나온다라는 건 이게 무한대가 나온다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이 무한대가 나오는 건 왜 무한대가 나오냐 하면은 왜 무한대가 되냐 하면은 이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인테그럴을 해가지고 XF를 인테그럴을 해서 이게 F1보다 좀 작을 때 F1보다 클 때 이게 1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적분 구간이 거의 0이잖아. 이게 적분 구간이 0이라고 거의. 이게 F1보다 좀 그러니까 F1에서만 이게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그 0이 거의 0이거든. 0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오려면 이게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무한대가 된다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인테그럴 했을 때 1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그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이게 거의 제로로 가야 되는데 그 적분 나머지는 0이잖아 이게.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게선 0이기 때문에 이게 적분 구간이 되려면 적분 구간이 결국은 이게 F가 F1일 때만 적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이거라고 이거. 이 0이라고 이게 0. 0이 이 0이라고. 그 0하고 뭐하고 곱하면 뭐가 돼요 이게. 0하고 뭐 이 부분은 0하고 뭐하고 곱하면 0이 된다고. 곱하기 하면. 0하고 뭐 곱하면 0이잖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0하고 뭐하고 곱하면 뭐가 이 0이라고. 다 0이 돼. 근데 0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겠어. 0이 안 되는 부분 X1이 여기서 이 F1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때만 어떤 0이 아닌 값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F1을 가진 입력 신호를 추구할 때 F2를 가질 수 있는 거야. F2는 이게 입력 신호에서 F2는 어떻게 됐었어? 0이었다고. 왜? F1만 가진다 했잖아. F1만. F2는 없었다고. 인풋이 들어가는 게 없었어. 여기는 F2는 뭐 정확하게 나타나면 델타의 F-F2라고 하면은 이거는 0 곱하기 이렇게 된다고. 억지로 나타낸다면은 없었는데 그걸 0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0 곱하기 이렇게 된다고. 없었다고. 없다 보니까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표시는 0이 없다는 F2는 없다고. F2는 없다. 없다 보니까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0 곱하기 뭐 하면 뭐가 나와? 0이 나온다고. 아무도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없다. 그 이유는 왜? 없었기 때문에 그래. 없었기 때문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0이었는데 XF에 이게 F2를 가지는 게 0이었잖아. 그런데 이게 곱하기의 성질로 나타내거든.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곱하기가 된다고. 곱하기. 타임 도메인에서는 컨버전이 되는데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 곱하기가.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그러니까 0 곱하기 뭘 한다 이러면 0이 된다고. 0 곱하기 뭘 하면 컨버전 하면은 이게 시프트 하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0 컨버전 뭐 하면은 뭐 전체가 다 t에 대해서 다 컨버전 하면 모르겠지만은 어떤 특정 순간에 0이라고 해서 0이 나오지는 않거든. 근데 이 주파수 도면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지난번 보니까 이것도 풀의 시리즈를 하니까 또 이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렉탱귤러 펄스가 이렇게 트레인이 있다. 이게 어떻게 돼? 계속해서 뭔가 나온다. 뭔가 나올 때 이렇게 T0마다 뭔가 나오는 거잖아. 이게 T0마다 나오는 거. 이거는 1번은 직관적인 설명이야. 직관적이라고. 이거는 렉탱귤러 합으로 나타내라. 이거 타워분의 1이니까. 이거는 썸에 a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게 a의 렉탱귤러의 어떻게 이게 원래 하나의 대표 선수가 어떻게 돼? 대표 선수 이게 0을 중심으로 하는 게 A의 렉탱귤러의 타우분의 T 이렇게 돼. 이렇게 되잖아. 이게 T0마다 있다라는 걸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돼? T-N T0의 타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이게 xt를 나타내면 xt가 이렇게 돼. xt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근데 1번으로 나타내는 건 이거는 나타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고. 내가 뭐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뭐 목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리고 태양계를 벗어나면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안드로메다의 행성이 있는 거랑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냐고 도대체. 별 관계가 없다고. 그 있으나 없으나 나랑 별 관계가 없다고. 이것도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 그 이렇게 적는 거는 이렇게 적을 수는 있는데 이런 수식을 이렇게는 적을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적는 거는 나한테 별 큰 의미가 없어 이게. 그럼 이렇게 뭐 수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없다고. 그냥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나타내는 거.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구나. 어? 어? 저기 우주 어디 나가면 어디 뭐야? 뭐 개성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블랙홀도 있구나. 그 블랙홀이 나랑 무슨 관계냐? 나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어? 큰 의미는 없다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순간 굉장히 의미가 있어. XT를 풀이 시리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똑같은 식인데 1번으로 나타내야 되고 2번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2번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풀이 시리즈로 나타내면. 응? 그 1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직관적인 설명이야. 직관적 설명인데 이렇게 나타내면은 XT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내가 다 적는 거예요. 그냥 A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A의 렉탱귤러에 이게 t-nt0의 타우 이렇게 나타났죠. 이거는 그냥 직관적인 설명인데 그냥 이 렉탱귤러가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야. 렉탱귤러가 이게 nt0하고 이렇게 하면 요 두 개를 나타내면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야. 이게 t0마다 반복된다. 이런 걸 나타낸다. 근데 큰 의미는 없다고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끝난다고 이게. 렉탱귤러가 반복이 되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지. 여기서 더 이상 나가기 힘이 든다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순간 XT를 풀이 시리즈로 나타내는 순간 이게 주기함수이니까 이게 주기함수 XT는 주기 신호거든. 그러면 우리가 T0마다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원오블 T0가 이걸 우리가 뭐니 F0라 하면은 이거마다 이게 기본 주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베이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로 이거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XT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썸에 K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XK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F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면 물론 이 XK 구할 수 있어. 이거 XK 구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이 타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잖아. 이거 SK는 구할 수 있어. 이건 바로 정의대로 구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거 T0마다 반복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2분의 T0까지 해서 A의 X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KF0T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뭐 1 오브 T0에 이게 XT가 요게 아까 XT가 요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요게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이게 2분의 타우 우리가 이 인테그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타우 나머지 제로니까 2분의 타우부터 마이너스 2분의 타우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적을 수 있지.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까지 이게 A가 되는 거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KF0T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A의 F0의 뭐 타우에다가 싱크의 K F0의 타우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 나면은 뭐 이게 이제 풀의 시리즈인데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아니 아까 우리가 1번에서 구한 거랑 1번에서 구한 거랑 2번에서 구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이게 똑같이 XT야. 같은 거야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근데 1번에서 구한 거로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렉탱귤러가 반복이 되는구나라고 끝난다고. 여기서 더 이상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응? 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건 해석하기 힘들다고.
그냥 그게 그냥 T제로마다 반복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T제로마다 반복되는 걸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쓸만할 게 없다고. 물론 뭐 이게 풀이에 트랜스폼 하라면 뭐 써먹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요렇게 나타내는 순간, 요렇게 나타내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아,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주파수가 KF0마다 반복이 되는구나. 그 양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걸 뭔가 알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해, 2번이. 2번이. 이렇게 렉탱귤로 나타내는 것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그 풀의 시리즈 나타낸 거, 이게 아니구나. 그 3번은 풀이 시리즈 나타낼 때는 XF가 F 왜 풀이 시리즈도 분명히 주파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F로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왜 K로 나타내냐 이게 K 왜 K로 나타낸다고 왜 K로 나타내냐면은 이게 분명히 주파수라고 했는데 3번이 이게 주파수니까 분명히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X축에 F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K로 나타내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주파수가 이거는 F로 나타내면 모든 주파수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주파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F로 나타내도 괜찮아. F로 나타내도 괜찮지만은 어떻게 한다고? 풀이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뭐 어떤 특정 주파수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F0에 K배 되는 주파수만 존재한다는 게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T0가 1 마이크로세컨드다 라고 하면은 기본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 1 메가헤르츠가 되는 거거든. 1 메가헤르츠. 그러면은 1 메가헤르츠에 어떻게 배수배 되는 것만 존재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어? 여러분들이 국민대학교 학생인 거 다 알고 있잖아. 여기 지금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국민대학교 학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서경대학교 학생이 여기 들어올 필요 안 들어와 있잖아. 그 내가 얘기할 때마다 여기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여기에 서경대학 학생들은 없다고. 여기 성신여대 학생은 여기 없다고. 어? 없으니까 내가 굳이 성신여대 학생은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국민대학교 학생 이렇게 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0가 1메가헤르츠라는 거 다 알고 있다.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많이 반복이 된다면은 아까 T0가 1 마이크로세컨드면 그럼 여기에는 KF0만 존재하거든. 그럼 어떻게 된다고? K가 0일 수 있으니까 0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1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2메가헤르츠만 존재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렇게만. 여기에 굳이 예를 들어서 999헤르츠는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걸 안 물어봐야 되는데 왜? 이건 없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 여기 1.1메가헤르츠는 없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다고. 이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 이 여러분들 모여 있는데 내가 성신여대 학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왜 여기 없거든. 없잖아 이게. 어? 없는 학생은 뭐하는데 내가 얘기하냐고. 내가 여기 부산대 학생들은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왜? 여기 없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에 999헤르츠가 왜 뭐 0.1헤르츠는 없거든. 이게 없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없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만 존재한다고? F0에 이것만 존재한다고 이게. 0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1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2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3메가헤르츠 이것만 존재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F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주파수 F0에 배수배 되는 것만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물론 F로 나타낼 수 있어. F로 나타내서 0헤르츠 1 F0 그 다음 2F0일 때 어떻게 된다? 그럼 마이너스 F0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 F0라만 존재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걸 그냥 K로 나타내면 돼. 어떻게? 0일 때, 1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요때 어떤 값을 보여주면 되지. 이 값만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값만. 왜 이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KF0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풀이 시리즈에서 1이라는 건 1Hz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1Hz가 아니야. 이거. 이 뭐라고? 1 곱하기 F0 Hz라고. T0마다
달라지겠지. 2라는 건 2Hz가 아니라고 2Hz가 아니라고 이거. 뭐라고? 2 곱하기 F0로.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 마이크로세컨드라고 하면은 이거는 2가 나타내는 게 뭘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T0가 1 마이크로세컨드일 때는 2라는 게 뭘 나타내냐? 2메가헤르츠를 나타낸다고. 만약 T0가 1 뭐 미리세컨드다. 이러면 2가 뭘 나타낸다고? 1kHz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만약에 T0가 1 나노세컨드다.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그러면 2라는 건 뭘 나타낸다고? 1 기가헤르츠를 나타낸다. 그거에 따라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좀 구분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이거 누가 질문을 했는데 학생이 지난번 이거 봅시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할 때 모든 사람이 사용할 때 있는 주파수가 2.4기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5.8기가도 사용할 수 있어.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ISM 밴드라고 해요. ISM 밴드. ISM 밴드라고 해요. 이게 이 ISM 뭐냐면 I는 인더스트리얼 이걸 또 적으려면 또 좀 모질라서 이 ISM 밴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공짜 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공짜 밴드야. 공짜 프리퀀시 대역이라고 공짜 대역이라고 네, 공짜야. 이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뭐 메디컬 이런 용도로 쓰라는 거야. 이게 내가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뭐 SK가 그 35메가 대역을 이 SK는 이 대역을 쓰는 게 아니거든. 다른 대역을 쓴다고. 그 35메가 대역을 35메가 헤르츠 대역을 얼마를 주고 샀다고? 1조라는 돈을 주어서 1조.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야. 이게 1억씩 나눠줘도 이게 만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이게 얼마나 큰 돈이야 이게. 그 돈을 주고 35메가 대역을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써야 된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공짜로 쓰든지 아니면 뭐 군용으로 쓰는 건 이제 뭐 그냥 군용은 뭐 그냥 자기네들이 뭐 알아서 뭐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상업용으로 쓰려면 이게 돈을 주고 써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뭐 탐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아니 내 1조가 어디 있어 내가 하는데 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대역을 내가 코사인을 곱해서 멀리 보내려면 어떤 대역을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걸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그러면은 그냥 이 공짜로 쓸 수 있는 대역을 만들어 준 거야 이게 인더스트리에 이거는 뭐 그냥 산업적으로 쓰는데 이건 뭐 그냥 이 사업자가 쓰는 건 아니야 이게 이동통신 사업자가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공장에서 이렇게 뭐 간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럼 사이언티픽 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뭐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뭐 메디컬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비워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 대역을 사용한다. 이 대역은 어떤 브랜드나 기종이나 상관없이 다 사용하는 거야 이거는. 왜냐 이 대역만 공짜로 쓸 수 있는 대역이거든. 그러니까 뭐 애플도 쓰는 거고 삼성도 쓰는 거고 뭐 누구도 쓰는 거고 뭐 샤오미도 쓰고 다 써. 이 대역을 쓴다고. 그래서 이 삼성 기종에 다 사용 다 사용 모두 사용한다. 이거 아니면은 돈 내야 돼. 너 보고 1조 너 보고 이어폰 사면서 이어폰 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ISM 밴드가 없다라고 하면 이어폰을 사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갤럭시 버즈를 산다. 그러면 삼성에서 그 갤럭시 버즈 사용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버즈를 판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어떤 대역을 1조라는 돈을 주고 샀다. 만약에 삼성에서 1조라는 돈을 줬다. 그러면 걔네가 바보가 아닌데 이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계산 쉽게 합시다. 1억 개를 판다. 갤럭시 버즈를 1억 개를 판다라고 가정합시다. 삼성에서만 1조라는 돈을 주고 이 주파수 대역을 샀다. 대역을 이제 정부에 구매를 했어. 그럼 1억 개를 판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한 개당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한 개당 이
1억 개를 팔 때 사람들한테 1만 원씩 주파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1조라는 돈을 1조라는 돈을 그걸 회수를 할 거 아니야. 갤럭시 버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버즈 가격하고 더하기 1만 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이 주파수 사용료를. 그래야지 뭐 1조라는 돈을 회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안 내잖아. 이 돈 안 내잖아 지금. 안 내면 공짜로 쓰고 있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이 가격만 지금 사서 내잖아. 다 마찬가지로 뭐 에어팟 사면서 뭐 애플한테 돈 얼마 내고 그래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이동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돈 내고 써야 되거든. 돈 내고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주파수 사용료도 들어있어 거기에. 내가 한 달에 내는 돈에 뭐 3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5만 원씩 내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파수 사용료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2.4기가 대역이나 5기가 대역에서 공용으로 쓰는 주파수에서 블루투스 위에 맞아 이 말은 맞아. 블루투스나 또는 와이파이도 지금 공짜로 쓰고 있잖아. 우리 돈 안 내잖아. 쓰고 있어. 그런데 무선 이어폰은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간섭이 되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되는데 와이파이는 왜 간섭 안 되고 잘 들리는지. 와이파이도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거 많이 사용 안 해봤는가 보네. 와이파이도 똑같아.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ISM 밴드를 쓰거든. 공짜로 쓰고 있다고. 공짜 대역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4기가 대역을 쓰는데 2.4기가 대역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면 2.4기가부터 2.5기가 대역까지 쓰는 거야. 한 100메가 정도 쓰는 거야. 100메가. 100메가헤르츠 대역을 쓴다고. 2.4기가에서 한 2.5기가 정도를 쓰는 거야. 요 대역을 비워놨어. 근데 이 대역을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는 좀 그 사용 방법이 달라. 이게 사용 방법이. 왜냐하면 블루투스는 뭐가 목적이야. 블루투스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블루투스 우리 이어폰을 한다든지 키보드를 한다든지 짤막짤막하게 짧게 그 데이터가 길지가 않다고. 내가 보내야 되는 데이터가 길지가 않아. 길지가 않는 게 특징이. 근데 와이파이는 어떻게 돼? 이거 데이터가 길어. 내가 뭐 데이터를 보내야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나중에 내가 이제 시간 되면 좀 얘기를 할 텐데 뭐 어차피 AM은 빨리 끝날 거야. AM 빨리 끝나고 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줄게. 이렇게 되는데 블루투스는 어떻게 이 100메가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우리가 짧게 보내잖아. 그래서 한 대역을 여기서 이게 2.4기가 대역부터 2.5기가 대역. 요 대역을 이제 한 100메가 대역을 쓰는 거야. 예. 기가 대역이니까. 블루투스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1메가씩 나누는 거야. 1메가씩. 1메가씩 한 뭐 정확하게는 사실 좀 옆에를 좀 비워놔야 돼가지고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 82개인가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도 이렇게 1메가씩 1메가헤르츠씩 나눈다. 데이터가 길지 않아 가지고 밴드위스가 클 필요가 없어. 밴드위스가 클 필요가 없다고. 그 1메가씩 나누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또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인터피어런스가 이제 문제가 인터피어런스거든. 이 공짜 대역은 이제 문제가 인터피어런스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나눠놓고 주파수 대역을 나눠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100개까지 하다 합시다. 실제로 100개 안 써. 마지막 끝에는 쓸 수가 없어. 이 옆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625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호핑이라는 걸 한다고. 호핑. 뛰어다닌다고. 예를 들어서 625 처음에는 1번 주파수를 썼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번 주파수를 썼다가 세 번째는 뭐 51번째 주파수를 썼다가 네 번째는 뭐 78번째 주파수를 썼다가 다시 뭐
이게 4번 주파수를 썼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호핑하는 거야. 그래서 뭐 깨지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같은 대역에 만약에 다른 대역하고 이걸 막 같이 쓰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깨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와이파이도 뭐 비슷하긴 한데. 근데 와이파이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와이파이는 이 대역을 똑같은 대역을 2.4기가 대역하고 2.5기가 대역을 이걸 이제 이 대역이 넓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넓게 써. 근데 이게 좀 겹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3개, 4개 뭐 이렇게 사실은 뭐 더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넓게 데이터가 길어지면 밴드위스가 늘어나야 되거든. 내가 지난번 이 얘기하면서 아마 했을 텐데 이 렉탱귤러 요 얘기하면서 렉탱귤러 뭐 타우분의 t 요 얘기하면서 타우가 길어지면은 이 타우의 싱크의 타우 f 이렇게 돼가지고 타우가 이렇게 되는 짧아지는 거랑 이렇게 긴 거랑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1번, 2번 이게 타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속도가 높아진다고 했지. 속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주파수에서 타우분의 1은 커진다고. 그 밴드위스가 커진다라는 거야. 이게 타우가 낮아지면. 그래서 이게 짧으면은 요거는 블루투스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와이파이가 되겠네. 이게 되면 와이파이는 이 데이터를 빨리 보내야 되게도 펄스의 폭이 줄어야 된다고. 줄어들면 어떻게 밴드위스가 늘어나야 된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짧게 안 되고 늘어나야 돼. 주파수 대역이 차지하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좀 크게 이렇게 잡아먹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이거는 넓게 되긴 한데 뭐 와이파이도 많이 깨지는데 와이파이는 아예 접속이 안 돼. 접속이 이거는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접속은 되는데 깨진다. 잘 많이 깨지는 거고 와이파이는 여러 사람이 쓰게 되면은 접속 자체가 안 돼.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근데 이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아마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뭐 쓰다 보면은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된다고. 뭐 버스를 타서 요즘 뭐 버스 같은 데 요즘 다 대부분 다 와이파이 되잖아. 근데 이게 뭐 사람 없을 때는 잘 되는데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접속 자체가 안 돼. 이게. 근데 이걸 이제 극복하려면은 와이파이 이제 중계기라는 걸 기를 이제 여러 대 설치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걸 좀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접속이 안 돼. 이게 더 사실은 와이파이 블루투스보다 와이파이가 더 접속이 잘 안 돼. 이게 밴드위드도 일단 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근데 이게 뭐 하여튼 접속 방식이 좀 다른데 이것도 이거 들어가면 좀 약간 힘들어지는데 나중에 내 얘기하게 블루투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어떤 마스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늘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가 되면은 마스터는 이게 주로 이제 핸드폰이 마스터라는 게 되고 이게 이제 이어폰이 되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마스터 슬레이브가 이걸 딱 그러니까 내 것만 있으면 이건 깨질 리가 없잖아. 이게 내 핸드폰하고 내 이어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늘 이건 할 수 있다고. 여러 사람이 치고 오지 않으면 이건 늘 이게 이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이거 자체는 완벽해.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625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나눠서 호핑을 하거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호핑을 하는데 이거 그 1번, 2번 요거는 주파수로는 아니야. 3번, 4번, 5번 이 슬롯을 말하는 건데 625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이제 바뀌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핸드폰이 이제 이어폰한테 보내는 거고 그다음 이어폰이 핸드폰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근데 이게 이제 뭐 반드시 이어폰이 625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보낼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뭐 이거 띄워서 해도 돼. 이게 두 개가 이제 하나의 패키지인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3번, 4번은 뭐 다른 걸로 만약에 핸드폰하고 다른 거 한다면 이렇게 5번, 6번마다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나만 사용하고 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게 이제 또 내가 전철 탄다든지 하면 이게 또 다른 놈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핸드폰하고 이어폰하고 하다 보니까 얘네하고 이제 요렇게 이게 이제 이거 내 거고 내 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 거다.
이게 정확하게 싱크가 맞지 않아. 이게 싱크가 맞지 않잖아. 이게 딱 시작 지점이 맞지, 싱크가 맞지 않다는 거, 시작 지점이 맞지 않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얘네 내가 시작하는 건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했더니 이게 두 개 딱 시작점이 일치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게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거 핸드폰에서 이제 이어폰이 가고 이어폰이 핸드폰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1번, 2번, 이제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된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랑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요 아까 89려 이 주로 이제 요 호핑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몇 사람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 몇 사람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나랑 딱 주파수가 딱 겹치는 부분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줄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다음 와이파이는 어떻게 되느냐 와이파이는 원래부터가 지금 기술로 만약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와이파이는 이게 이제 호환성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 텐데 예전에 이게 와이파이가 처음 나온 게 이게 90년대 말에 나왔거든. 2000년대 초반에 나왔거든. 뭐 사실은 1990년대 말에 나왔다고 이 와이파이라는 개념이 공짜로 쓸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는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대응을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와이파이 중계기야. 중계기. 이제 아까 뭐 내가 말했던 핸드폰의 마스터 개념인데 이 중계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와이파이 기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접속을 하는데 어? 접속을 하는데 먼저 데이터를 먼저 보내본다고. 그래서 이걸 CSMA, CA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CSMA라고 주로 많이 하지. CSMA. 이게 뭐 슬라티드 뭐 멀티플 액세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야. 이게 여러 개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접속이 안 돼. 접속 자체가 안 돼. 이게 여러 대가 동시에 접속하려면 이 아무도 쓸 수가 없어. 아무도. 이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접속 자체가 안 돼. 중계기에 이게 CSMA가 먼저 하는 것들이 먼저 접속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접속해주는 그런 기거든. 이게 동시에 접속하려면은 접속 자체가 안 돼. 안 된다고 이게. 하여튼 문제가 있어. 이거 뭐 와이파이는 접속만 되면은 제대로 되는데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봤는데 와이파이가 접속하려고 하는데 접속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써보면은 데이터가 전송이 안 돼. 그런 경우가 뭐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강남역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몰라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안 느껴봤는가 보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실제로 많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이것들을 그래서 뭐 간섭이 되지 않는 게 당연히 간섭돼. 이거 와이파이는 사실 더 심해. 이게 간섭되는 게 뭐 여러분들이 못 느껴봤다면은 아마 중계기 와이파이 중계기를 훨씬 더 많이 설치를 하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훨씬 더 블루투스보다 더 심각해. 심각해.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뭐야. 데이터의 크기가 짧고 긴 거의 차이로 해서 블루투스와 상호 간섭은 없는 둘 사이에도 당연히 상호 간섭이 있지. 그런데 블루투스는 이거는 우리 목적 자체가 중요해. 목적 자체가 이게 뭐 이어폰 그다음 뭐야 키보드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키보드 접속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이거. 응? 그러다 보니까 파워가 굉장히 낮아 이게. 파워가 낮다고. 근데 와이파이는 뭐야? 데이터용이거든. 데이터용 계속해서 뭔가를 뿌려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파이하고 만약 블루투스가 같이 하게 되면은 그래서 더 깨지는 경우가 되지. 이게 실제로 이제 블루투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이게 파워가 높다 보니까 얘네가 완전히 다 깨져버려 이게. 블루투스하고 같이 쓰게 되면.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블루투스가 더 많이 깨지는구나. 그러니까
동시에 쓰고 있어. 실제로는 뭐 이렇게 전철을 타고 있으면은 전철 내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나? 난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다 뭐 아니면 뭐 버스다 버스 안에서 이게 뭐 버스 요즘 다 이게 와이파이 공유기가 다 있더만은 뭐 뒤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내가 이어폰을 듣고 있다. 어? 이어폰 이 블루투스를 쓰고 있다. 내가 블루투스를 쓰고 있으면은 나는 지금 와이파이를 지금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이파이 계속해서 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이 지금 2.4기가 이게 지금 다 깨지고 있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여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와이파이가 주로 파워가 더 세거든. 파워가 더 훨씬 세거든. 그러다 보니까 블루투스가 이제 파워가 낮거든. 원래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야. 그냥 뭐 블루투스는 왜 그런 파워를 더 높일 수 없느냐?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는데 목적 자체가 이게 데이터용으로 계속해서 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짧게 그냥 이어폰만 전달하고 그다음에 뭐 키보드만 전달하기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파워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왜 파워를 높아지면 어떤 또 부작용이 있어? 배터리 소모가 더 많아지거든. 그래서 이걸 그냥 적당히 파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블루투스 와이파이가 더 파워가 더 세기 때문에 인터페어런스는 굉장히 더 세죠. 그러니까 이게 블루투스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블루투스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나한테 인터페어런스를 쓰는 게 실제로는 요 인터페어런스가 훨씬 더 세진다. 간섭이 있게 돼 있어. 그래서 블루투스 상호화성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는데 큰 놈이 나한테 주는 거랑 어? 내가 큰 놈한테 주는 거랑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하고 뭐 우리나라 한국하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 뭐 흔들리면 우리한테 늘 영향을 줘. 뭐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 미국 주식이 흔들리면 미국 환율이 흔들리는 뭐 미국 뭐 무슨 달러 뭐 가치가 뭐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늘 영향을 줘. 우리나라 아무리 삼성이 뭐 돈 잘 벌고 해도 뭐 이상이 흔들린다고. 완전히 막 하여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 근데 한국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거는 약간 뭐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 실제로 한국이 뭐 삼성이 뭔가 잘못됐다 해서 미국 시장이 뭔가 잘못됐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마치 이거랑 비슷하다고. 이게 와이파이 미국이 와이파이고 블루투스가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이거 뭐 한국에서 아무리 해봤자 뭐 파워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 별로 영향을 안 끼친다고 이게.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자체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되는 거고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자체로도 영향을 미치지. 당연히 뭐 대만이 뭔가 잘 나간다 TSMC가 잘 나가면은 한국 삼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영향을 끼친다고 나한테. 어? 그런 거는 비슷한 거야. 예. 그래서 뭐 간섭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신호가 송신할 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J를 곱한다. 뭐 이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곱한다는 거지.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XF랑 이게 컨볼루션 델타의 F 마이너스 F 뭐 FC가 되면 이게 X의 F 마이너스 FC가 되는데 이거 자체가 나타내는 게 뭐라고 이게 이제 그거라고 했잖아. 이걸 이제 주파수 도 파임 도면에서 보면 XT고 곱하기 이 컨볼루션 곱하기가 되고 이거는 주파수 도면에서 보면 익스포넨셜 J 2파이 FCT 이렇게 되잖아.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 J가 만들 수가 없거든.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수학적으로만 수식으로만 존재하는 건데 이걸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제 코사인 사인을 이제 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고주파나 저주파가 이제 더 멀리 날아가는 건데 이 말은 이제 좀 이건 좀 이건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고주파가 언제부터 고주파냐?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다라는 건 맞는데 고주파가 언제부터 주파수냐? 그럼 저주파가 언제까지가 저주파냐? 이건 또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힘이 들어. 힘들어.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고주파, 저주파 이게 정확한 정의는 없어. 정의는 없다. 그런 건 없다고. 정의는 없고 그냥 대략적인 정의만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걸 저주파 신호라고 그래. 0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게 어디까지냐 이게 어디까지가 저주파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한 수십 K까지 수십 K헤르츠까지는 저주파라고 그래. 0에서 수십 K헤르츠. 그럼 주로 멀리 못 가. 이렇게 되면 멀리 못 가. 뭐, 뭐 수십 K도 뭐 갈 수는 있지. 갈 수 있어. 뭐 보내면은 보낼 수는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그 수십 K는 멀리 못 간다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해. 그 다음에 한 수백 K 정도부터 수백 K 헤르츠부터는 이제 좀 약간 멀리 가 이게. 멀리 간다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이거는 좀 굉장히 이거는 뭐 기저대역이라고요. 0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있다 보니 기저대역. 0헤르츠부터. 그 다음부터 요 저주파는 어디까지가 그런 저주파냐 이게 사실 이 나누는 건 좀 힘이 들어 이거 이 정확 정의가 없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뭐 수 메가헤르츠까지 아니는 뭐 이걸 주로 이제 저주파라고 그래. 그 다음에 수 메가부터 메가헤르츠 돼요. 그 이상은 이제 이걸 고주파라고 그러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 이게 책에마다 다 달라. 이게 지금 그냥 내가 예시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거 책에 따라 다 달라. 이거 뭐 A 책은 다르게 나타내고 B 책은 다르게 나타내고 C 책은 또 다르게 다 달라. 이게 저주파가 어디까지냐, 고주파가 어디까지냐 이 정리는 내릴 수가 없어. 내릴 수가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보통.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주파수 대역에 이제 이게 이제 0헤르츠로부터 이제 이게 뭐 수십 K, 뭐 수메가헤르츠, 그다음 뭐 수백 메가헤르츠, 수백 메가헤르츠, 뭐 기가헤르츠, 뭐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크기가 좀 크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이게. 보통 요거는 요 대역은 좀 멀리 못 가 이게 멀리 못 가, 멀리 못 간다고. 근데 요 대역은 이 대역은 멀리 가 이거 멀리 간다고. 멀리 가고 멀리 간다고. 멀리 가는데 이 대역 이상은 대운다 좀 멀리 가. 이 대역만 하면 안 되고 이 대역 이상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멀리 간다고. 이게 멀리 가는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또 나누냐면은 요 대역 중에서 요 좀 낮은 대역 요 대역은 회절한다고. 회절 디프렉션이라고 하지. 디프렉션 회절 회절이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내가 이게 뭐 이게 얘기를 하면은 뭐 벽이 쳐져 있지만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 벽 뒤에도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 그걸 회절이라고 하거든. 내가 이게 파가 있으면 이게 벽이 있는데 음파가 있으면 요 돌아서 이렇게 가는 요런 뭐 직접 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서 요런 것들 회절이라고. 회절. 그 요 대역은 이런 것들이 심해. 좋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이 뭐 라디오를 안 듣다 보니까 뭐 잘 모르는데 이게 AM 대역이거든. 뭐 AM 뭐 수십 88 뭐 하여튼 AM 대역이 요 정도를 쓰고 있다고. 그래서 보면은 주로 FM이나 이런 것들은 FM 요 대역 수백 메가헤르츠 대역 이게 FM 대역인데 요 대역은 점점 이제 이거는 이게 요쪽 대역으로 갈수록 회절이 더 좋아져. 회절 이쪽 멀리 퍼지는데.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직진성이 좋아진다. 직진성이 좋아진다. 그리고 좀 약간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파 대역이 어디가 요 밑에까지 가면 이게 좀 너무 안 좋고 이거는 멀리 이 0헤르츠 이 주위에는 멀리 못 가 이거는. 근데 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전파로 사용되고 있으면 이 대역을 주로 얘기하면은 전파라고 사용하면은 이거 뭐 멀리 갈 수 있는 것까지 되니까 이 대역에서는 회절이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주로 AM 대역은 이게 AM 이게 뭐 여러분들이 좀 느껴봤어야 되는데 이게 시골이나 요런데 산 요런 데 가면은 이 AM은 잡히는데 AM 라디오는 잡히는데 FM은 잘 안 잡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주파 대역에서 AM 라디오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이게 파가 이렇게 온다. 이게 멀리서 이게 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회절해서 이게 넘어가 이게. 근데 FM은 이 더 짧거든. 이렇게 오거든. 그럼 여기에 탁 걸리면 못 넘어간다고 이게. 못 넘어간다. 이 회절이 점점 더 줄어들어. 직진성이 더 강해지고.
이게 좀 더 가면은 어떻게 빛이 되잖아. 이 좀 더 가면은 빛이 되거든. 빛이 딱 내가 막으면은 통과 안 되잖아. 직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응? 직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실제로 우리가 황금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요 대역이 제일 좋아. 요 대역. 수백 메가 대역에서 좀 기가 대역점이 좀 약간 낮은 거. 낮은 거. 기가 대역 중에 좀 낮은 기가 대역. 수백 메가 대역에서 요 대역을 우리가 황금 주파수라고 해요. 제일 좋다고. 멀리도 가면서 좀 회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 회절이 아예 없으면은 직진성만 존재하면은 이 문제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게 5G가 이 문제가 5G 우리가 지금 5G 하고 있잖아. LTE가 4G라고 그러는데 이 G라는 건 제너레이션이야. 제너레이션인데 이 5G가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뭐 5G 나는 지금 아직도 LTE 쓰고 있는데 5G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5G는 이게 이 주파수 대역이 예를 들어 1.6기가 돼요. 그다음에 3.2 이렇게 돼. 좀 낮은 대역이야. 이게 또 사업자마다 좀 다르고 SK도 만약 예를 들어서 1.6기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분포돼 있어 이게. 근데 이게 원래 5G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보통 보면은 한 3.2기가인가 안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한 30기가 대역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기가 대역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직까 요렇게 안 돼 있어. 이게 잘 봐봐 이게. 아직까지는 요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가 대역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직진성이 강해지거든. 그럼 어떻게 되게 됐어? 이게 우리가 기지국이라는 걸 이게 이제 이 만약에 서울이라는 지역이 있으면 서울이라는 지역이 있으면은 LTE 같으면은 직진성이 좀 낮으니까 이게 회절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지국이라는 걸 세워야 된다고 기지국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지국 이 서울이라는 땅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크게 응?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 중간에 이제 기지국이라는 걸 세운다고 기지국 이 서울이랑 똑같은 서울 지역을 LTE 같으면은 이렇게 LTE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몇 개 하나 둘셋넷 다 일곱 10개의 기지국을 세우면 돼. 10개의 기지국을 세우면 돼. 실제로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10개가 아니라 뭐한 적어도 한 1000개 정도는 세워야 될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데 5G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5G는 뭐 20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서울인데 똑같은 서울 지역을 이게 이 다른 기지국을 세워야 되거든. 이 용도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더 나눠야 돼. 왜 직지성이 강해지고 멀리 뭐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것 자체가 뭐 블락이 빌딩이 있고 이러면은 블락이 되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촘촘하게 세워야 돼. 촘촘하게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 서울인데 똑같은 서울인데 LTE용 기지국하고 5G용 기지국하고 이게 다르다고 이게 이게 좀 더 촘촘하게 생겨요.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지국 세우는데 돈이 들어가거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신문에서 봤겠지만은 뭐 LT 그뭐 SK나 뭐 이런 사업자들에서 LT 사 LTE용 LTE용 기지국을 뭐 재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런 게 좀 함씩 나와.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5G는 원래는 이걸로 가야 돼. 이걸로 가야 돼. 이게 좀 높은 기가 대역으로 가야 되는데 어? 아직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거든. 이렇게 1.6기가 대역 쓰고 3.2가 이건 좀 가깝잖아. 이거 2배 정도 되니까 이거는 뭐 같은 기죽 써도 뭐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난다고. 이거는. 근데 이게 뭐 수십 기가 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돼. 이걸 딱 깔아야 되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이게. 돈이 많이 들은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기가 좀 어려워. 그럼 왜 5G는 그러면은 이거 왜 1.6기가처럼 이게 뭐 아까 말했던 황금 주파수 대역 요 수백 메가 되고 왜 못 쓰느냐? 이미 다 쓰고 있거든.
이미 다 쓰고 있다고. 알바끼 하고 들어가 있다고. 그 사람들 내보낼 수가 없어. 여러분들 뭐 부동산 할 때 보면은 보니까 뭐 대충 알잖아. 이게.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은 그 전에 있는 사업자들 다 쫓아내고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하기가 힘이 든다고.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걸 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살고 싶고 서울에는 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뭐 3기 신도시로 해가지고 땅 비어 있는데 가는 수밖에 없잖아. 그거랑 비슷해 그냥. 이 주파수 대역도 이게 다 지금 차 있다고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은 나가기 싫고 나는 뭐 그냥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비어 있는 비어 있는데 여기 이제 수십 기가헤르츠 이런데 갈 수밖에 없어.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지. 기저 대역도 저주파세 아우 쏘 말을 안 하다 말을 하게 되니까 기저 대역도 저주파냐 뭐 이것도 뭐 저주파지 사실은 이것도 뭐 저주파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로 쓰기는 좀 힘든 저주파지. 음. 멀리 보내기 위해서 뭐 전파로 사용되기는 좀 힘든 저주파지만 저주파는 저주파지. 주파수 되게 낮은 거니까. 그 다음 질문에서 코사인 사인을 곱하면 단순히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을 주파수가 없다고. 이거는 뭐 그냥 그 수학적인 거야. 이게 좀 이거는 좀 약간 말하기가 좀 어려워. 주파수가 이 주파수 대역이 이게 코사인 사인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T라면 이 주파수 대역이 결국 2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C랑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C 요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은 사실 이게 더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거 관계 없어. 뭐 이거까지 해가지고 이거 뭐 무슨 나중에 뭐 박사할 것 같으면 이게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게 수학적으로는 존재하는 거거든.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존재하는 건데 존재하는 건데 이걸 굳이 이거에 대해서 물리적 의미를 이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물론 알면 좋겠지만은 여기 대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생각해. 내가 어떻게 보는지 이거 뭐 그런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면 뭐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이거 만유인력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만유인력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만유인력 이거 뭐 뉴턴이 발견했는데 뭐 R 제곱분의 G 뭐 M1, M2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뭐 물체가 두 개가 있으면 M1이고 M2가 있으면 이거 끌어당긴다.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는 멈춰.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는데 두 물체가 있으면 끌어당긴다라는 거에서 멈춘다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자고. 아니 도대체 이거 두 물체가 어떻게 끌어다니냐고. 어떻게 끌어다니냐고. 어떻게 아니 도대체 뭐 끈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랑 달이 끌어당기기까지 내 좀 이해를 하겠어. 지구랑 달이 끌어당기는 걸 뭐 하여튼 뭐 끈이 없어서라도 뭔가 큰 물체가 있으니까. 근데 달이 바닷물을 끌어다니는 거든. 조수 간만차가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럼 달이 도대체 어떻게 물을 어떻게 끌어다니냐고. 물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끌어당긴다라는 걸 우리가 할 때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그냥 우리 그냥 뭐 조수 간만의 차가 생기면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생기면은 그냥 달이 끌어다니는 것보다 여기서 멈춘다고. 우리 대부분 다 여기서 멈춰. 그럼 도대체 달이 어떻게 물을 끌어다니냐.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뉴턴이 뭐라고 대단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물어봤다고. 뉴턴은 나는 모른다.
나는 그냥 내가 한 거는 내가 요 힘이 이렇게 나타난다는가밖에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도대체 끌어당긴다는 게 이 해석이 설명이 안 됐다고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뉴턴 설명 못했어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 이 누가 설명했냐? 아인슈타인이 설명했다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거를. 이게 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물체가 있으면 공간이 휜다라는 거예요. 휜다. 공간이 휘어진다고. 이게 평면이 이렇게 그런 거 뭐 유튜브 같은데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어떤 천 같은데 천 이불이나 뭐 이런데 이불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무거운 물체를 올리려면 이렇게 휘잖아. 이렇게 휘잖아. 휘잖아. 이렇게 좀 내려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공간이. 그러니까 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공간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지구가 있기 때문에 달 때문에 이게 위치 에너지가 휘어지면 지구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게 내려가는데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지. 이게 내려가지 않고 이게 이 속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완벽하게 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몰라. 사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 너무나 당연한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냥 RLC 회로 뭐 분석하고, 그러니까 RLC 회로 분석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뭐 수식으로 뭔가 많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풀 수 있다고. 네, 내가 볼 때는 우린 거의 몰라. 우리 거의 몰라. 우리 진짜 거의 몰라. 아는 거 별로 없어, 우리. 어? 이, 이 RLC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게 R이라고 우리가 표시하잖아요. 이 R이라고 뭐 15ohm짜리 이렇게 된다냐. 그럼 R에는 이게 이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R에는 C 성분이랑 L 성분이 없을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 R에는 이 R이라고 하면 우리 레지스터라고 하면은 레지스터에는 이 캐패시터 성분이랑 L 이 인덕터의 성분이 없을까?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C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C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게 R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R이라는 성분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R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은 V는 IR 이렇게 되잖아. 이 뭐냐 하면 R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I하고 V하고 이게 이 R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I와 커런트와 V가 이게 리니어한 성분을 말하는 거야. 리니어하게 되는 거. 리니어한 걸 우리가 R이라고 부른다고. R. 이 C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I는 C, dV, dt 이렇게 되잖아. 이 I가 V하고 V에 그러니까 V의 이게 미분값이 변화량에 따른 변화량에 따른 이 I를 이게 이 변화량에 따라서 이게 I가 결정되는 거. 이걸 우리가 I라고 부른다고. 이 C라고 부른다고. C. 그러니까 C라는 게 어떤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게 C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스몰 시그널, 그러니까 소신호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 소신호 분석. 소신호 분석이라는 거 이제 전자회로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많이 하는데 나는 이 뭐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나 아니면 뭐 트랜지스터 같은데 트랜지스터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 왜 이렇게 R하고 L하고 C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지 나 그걸 잘 몰랐었거든. 그 당시에는 몰랐었어.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RLC로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RLC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RLC는 뭐냐면 R이라는 건 어떤 성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I하고 V가 리니어한 관계에 있는 걸 우리가 R이라고 부른다고. R이라고. 그 다음에 C라는 건 뭐냐면 어떤 뭐 캐패시터 물론 존재하지. 캐패시터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V의 변화량에 따라서 I가 결정되는 걸 우리가 C라고 그래. L이라는 건 이제 I가 변화량에 따라서 V가 결정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런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걸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넌리니어 성분이거든. 이게 넌리니어거든. 이걸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 해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고 그런다고. R이나 L이나 C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거는 I하고 V가 이게 리니어 관계이고, L은 I를 미분했을 때 변화량이 V에 관계되는 거고, C는 이게 V의 변화량이 dV, dt가 이제 I가 되는 거고, 요런 관계에 있는 거지. 요런 관계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다이오드나 이 트랜지스터 내에 RLC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된다고. 이 안에 이게 소실 분석을 하면은 RLC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가,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실제 RLC가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라 R이 나타내는 그 특징 있잖아. I하고 V가 이게 리니어한 관계에 있는 거고, L이 나타내는 게 V가 변할 때, 그러니까 I가 변할 때 V가 되는 거. 그 다음에 C라는 게 나타내는 게 결국은 V의 변화량이 I가 된다는 거.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걸 나타내기가 편하다라는 거야, 이게. 편하다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다라는 거야, 이게. 이것도 비슷해, 그냥. 이것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이게 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수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의미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수식으로는 굉장히 쉽지. 이게 그냥 뭐 이거 해서 0을 중심으로 해서 FC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근데 도대체 주파수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 주파수라는 게 1초에 몇 번 흔들리냐는 걸 나타내는 건데 1초에 마이너스 10번 흔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 100번 흔들린다.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석하기 좀 어려워. 해석하기 어렵다고. 그럴 때는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 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뭐 공부를 하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100% 얘기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한 0.1%밖에 안 돼. 1%도 몰라. 여러분들 대부분 다 몰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대부분 다 모른다고.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다라는 이 만유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고. 왜 에너지가 낮으면 이게 날아가는지 그건 몰라. 이거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거 이게 공간이 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에너지가 낮으면 거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것도 몰라. 아직까지 모른다고 우리는. 뭐 스테이블하다고 그러는데 왜 에너지가 낮으면 스테이블한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뭐 엔트로피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근본적으로 파고들하는 걸 내가 어디까지 파고들을 할 거냐 하는 그 문제에 결국은 도달하게 돼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RLC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RL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1%도 몰라. 모른다고. 그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뭐 무슨 대단한 여기에서만 뭐 통신공학에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주민철 교수 저 사람이 바보라서 이걸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긴 한데 난 뭐 내가 바보기 때문에 내가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이상 그 이상을 아는 것 자체가 원래가 불가능해. 우리는 어느 이상만 그냥 그때까지만 우리는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라고. 오늘은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좀